안녕하세요. 달빛 떨어진 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주소년 동백꽃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특히 역사를 배우는 5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제주소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제주도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역사적 사실을 추가를 하면 제주도 남서쪽에 있는 대정읍이라는 한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9년 동안 유배 시절을 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한양대감으로 그려지는 분이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또 문인하로 굉장히 이름을 떨치신 분인데요. 추사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룬 독특한 글씨체를 말하고 또 세한도라는 아주 걸작을 남기신 분인데요. 지금도 그 제주도 대정읍에 가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림과 글씨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혹시 갈 일이 있는 친구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면 좋겠어요. 이 책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동백이라는 소년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살 동백이는 굉장히 평범한 집의 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조방장이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아에 끌려가서는 모진 고초를 겪고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책은 당시 그 조선 후기 백성들의 어떤 삶의 고초들 그리고 억울함 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방장이라는 사람은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 동백이네 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느라 빚을 내가지고 약값을 많이 썼고 어쨌든 집에 가장이 사라졌으니까 동백이네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에 동백이의 그 첫째 여동생인 명실이는 잡녀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잡녀는 이제 해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동백이는 점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은 집안의 가장이 되었는데 고작 사실 13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빠의 죽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동백이가 조금 과감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조방장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거짓으로 이 사람을 잡아가라 라는 그런 방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동백이로서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어떤 최선의 방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조방장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인물이라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은 원님의 그런 힘을 빌어가지고 그 방이 붙인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방을 붙인 자를 잡아들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똥만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게 막 시킵니다. 동백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요. 동백이는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자기는 억울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일이 발각되면 잡혀가서 진짜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이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동백이는 그 추사 김정희로 그려지는 한양대감을 찾아갑니다. 한양대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양대감 역시도 자신이 한양에서 즉 서울에서 높은 관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런 백성들의 어려움 그런 고초들을 유배를 와서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양대감도 자신도 이제 유배를 온 거기 때문에 대놓고 동백이를 도와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대신 동백이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줘요. 동백이의 이제 사연을 듣고서 그러면 너가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자부터 시키거든요. 그리고 동백이가 그림에 관심이 있는 거를 아시고는 그림을 그리는 거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백이는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게 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몰래 부지런히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동백이는 그 조방장의 똘마니인 똥마니에게 꼬리가 잡혀가지고는 가나에 붙잡히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동백이가 그간 한양대감한테 배웠던 것들을 이제 펼칠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 방을 그릴 때는 오른손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간 왼손으로 연습했던 것을 그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썼던 글씨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동백이가 아니다,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조방장이 잘못한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원님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또 진짜 여러 사람이 모인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동백이는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동백이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동백이는 한양대감으로부터 자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얻게 됩니다. 송찰방이라고 하는 이 마을 최고 부자가 있거든요. 동백이도 사실 이 부자네한테서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 송찰방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우리 손자 글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동백이의 재능을 이제 알아보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동백이는 이 손자를 가르치게 되고 또 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화공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임시기긴 하지만요. 아마 앞으로 동백이는 이 길로 쭉 나아가게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책이 별로 두껍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만 하는, 또 느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쏙쏙 잘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일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의 고초들, 그런 어려움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백성들의 현실, 그리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 동백이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동백이가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자 싸움을 배워가지고 조방장에게 해를 끼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과연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어리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나이이고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의 말은 잔소리로만 들리고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이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많은 배움과 도움이 필요한 나이라는 거,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